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조선 후기에 불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이 장면.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이걸 다시,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융성했었던 불교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고려 후기에 불교의 어떤 타락과 부패,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당시 이제 그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뭡니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부처님 말씀은 잡소리다? 불교의 교리까지 깐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전이 조선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는데 통치 방향을 설정할 때 억불숭유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되죠.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나마 이제 막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이후에 15세기 초반에는 불교의 명맥이 나름대로 유지는 돼요. 그래서 불교의 명맥이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부로부터 탄압받습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완전하게 이제 산간 불교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16세기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이 사림들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없어요. 온리 성량만 강조하는 그런 세력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완전하게 억압을 받으면서 산간 불교가 됩니다. 산속으로 이제 숨어들어서 불법이 된 거죠. 이런 상태였었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승리한 전쟁인가요? 임진왜란은 교과서에는 피해는 컸지만 승리하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승리한 전쟁으로 갑시다. 그 승리의 원동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승리의 원동력에는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 이거를 이제 좌절시켜 줌으로써 결국 일본이 어떤 북상을 하는 이거를 속도를 늦춰준 거거든요. 아무튼요 이순신의 활약. 두 번째 간다라면 이제 명나라의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의병들의 활약이 있는데 이 의병들의 활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의병장들 그러니까 의병을 이끌어간 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전직 관리 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있는 광해군이 이제 집권했을 때 북인들이 함께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름대로 승리의 원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북인들의 의병장 전직 관리들이 있었다. 또 두 번째로 간다라면 이제 바로 승병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승병장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유정과 휴정. 이런 승려들이 있는데, 유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명대사. 그리고 휴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서산대사 이렇게 부르는데, 각각의 금강산과 묘양산, 여기에서 이제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16세기에 산간불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악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그러니까 금강산과 묘양산, 이 산을 근거지로 해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그런 의병 활동, 나름대로 활약을 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특히 이 유정 같은 경우는 일본의 포로 협상을 갈 때 우리 대표로 이제 일본에 함께 가요. 나름대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불교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우, 불교 얘들도 괜찮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 탄압받던 이 불교의 권위가 회복이 되면서 불교와 관련된 이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양반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이런 건축물들이 17세기에 만들어지게 돼요. 누구의 후원 받았다고요? 양반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양반 지주들. 그랬더니 18세기가 되니까 야 양반 너희들만 돈 있어? 우리도 돈이 있거든? 라고 하면서 분홍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농업을 통해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분홍들, 그 다음에 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상인들, 그들이요 후원을 합니다. 불교에 대한. 그래 이제 논산에 가는 논산의 쌍계사라든지 이러한 절들이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12세기 무렵에 이제 고딕 양식이라 불려지는 건축물,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12세기에 이제 계속 쭉 만들어지는데 당시 유럽 각 지역에서 이 건축물들을 만들 때 높은 첨탑 이걸 경쟁적으로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첨탑을 높이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저 위에 있는 신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담은 건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 정도 높였다? 야 나도 할 수 있어 더. 그러니까 이런 이 건축물을 계속 높이려면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들 그들이 계속 후원을 해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쾰른 성당, 노트르담 성당, 샤르트르 성당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조선 후기에도 불교의 권위가 회복됐을 때 17세기에 양반 지주들이 후원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잖아요.
18세기에는 분홍 출신, 이 분홍들이 자, 후원을 해서 논산 쌍계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자,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한다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불교의 권위가 회복이 됐고 그 결과의 값으로 자,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데 17세기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냐 18세기냐 그리고 17세기에 누구의 후원을 받았고 18세기에 누구의 후원을 받았느냐 요거를 자,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불교가 이제 그 억압받는 모습 있잖아요. 조선 전기 때. 요거 뭐 15세기와 16세기에 좀 다른데, 그거의 차이점은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고 있는 거 맞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